이번에 이제 기자단이 연합뉴스, 그다음 뉴스원, 뉴시스, 머니투데이, 매경, 채널A, 그다음에 연합뉴스 TV, 그리고 연합뉴스 사진기자, KBS 영상기자 이렇게 해서 총 13명이 갔거든요. 문화일보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13명 기자가 갔는데 현지에 있는 기자들은 사실은 이제 직접 취재도 하고 그다음에 대변인 브리핑도 있고 또 대표랑 오찬 만찬 하면서 이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자리가 있어서 비교적 오해 소지가 크지 않았는데 현장에 안 온 언론사가 기사를 굉장히 부지런히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 안 왔다는 게 뭐예요? 미국에는 가고 현장? 미국에 안 온 기자다. 미국에 안 온 기자들. 아예 현장을 안 온 기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이제 시차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 풀을 제공을 해주죠. 오지 않는 언론사에게도. 그러면은 이 언론사가 전후좌우 맥락을 충분히 보고 기사를 쓰면은 그런 기사가 안 나오는데 첫 번째 기사 중에 하나가 처음 가본 추미애 대표 뭐 이렇게 리드를 했어요. 제목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건 진짜 악의적이더만요. 그런데 그게 그거하고 그다음에 북핵 특사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 다녀오셨어요. 보니까 저도 그거를 요번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북핵 특사로? 예, 미국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북핵 미국에, 특사로. 예, 미국에.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 2004년도부터 6년도까지 컬럼비아대 겸임교수로 가서 공부하고 오고 그다음에 외통위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저런 이제 학자들과의 그런 교류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꽤 3년 가량 이제 진행이 쭉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CNN 뉴스를 계속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자신문이나 아니면 미국 언론을 직접 보고 코멘트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 하고 두 번째는 FTA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가벼운 입 이렇게 이제 폐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폐기라는 거를 미국 조야나 미국 전문가들하고 회동할 때는 단 한 차례 꺼내지를 않았어요. 다만 기자들하고 그 점심 먹으면서 폐기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웃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폐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하고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FTA 문제를 잘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농담한 거죠. 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어법을 썼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가벼운 입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가고 불안한 추대표 이제 이러면서 기사가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수석 대변인이 무슨 구상 위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평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제가 그렇다고 미국에서 또 전화 요금을 들여가지고 한국의 언론사와 이렇게 항의하기도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통일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은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공항 귀빈실에서 대통령 출국하기 전에 이제 출영 인사 나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5분에서 7분가량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짧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걸 소개를 했죠. 그 소개했던 얘기를 이제 그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전원이 됐는데 거기서 무슨 정상회담 중에 비공개된 부분을 대표가 오픈했다. 예교적 갈래에 벗어났다. 그 얘기를 또 썼잖아요. 그래서 아니 오픈하지 않은 것 중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후에 이제 당대표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주변 분들은 이게 대통령이 그 외교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교감을 나누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럼 그거는 푸는 거죠. 네. 예. 뭐 국익에 손상이 가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의 공감대를 넓히는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고 마치 당대표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이냐,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걸 보면서 참 그랬어요. 우리나라 언론 정말 문제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막 어렵게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들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뭐 해줄까? 됐다. 너 성공이나 해라. 그래도 말해봐. 한 사람은 자동차 한 대 사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끝까지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말해봐. 됐고 인마 사업이나 잘해. 말해봐 그래. 현금으로 1억 줘. 이렇게 됐거든요. 1억 청탁한 거야. 근데 나중에 돌아가는 소문은 그거야. 내가 그 친구한테 1억 달라고 했대. 이게 저는 문맥 다 자르면 언론이 문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극적으로 일단 써야 되고 그리고 좀 악의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야 돼. 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예요. 미국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그 비대위 체제로 되면서 문재인 대표께서 임기를 소화 못하고 이제 그렇죠. 그 물러나서 미국 일정이
안 됐다. 근데 이번에는 임기가 보장돼서 미국에 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나 미국 갔다 이래. 근데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농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정색하고 하는 듯이 꺼내가지고 대선을 노리네, 대통령보다 나은 당대표네, 이렇게 워딩을 뽑아내면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추미애 건방지네, 이상한 소리 했네,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그 갈라치기랄까, 이간질이 좀 도가 너무 그런 지나쳐. 식으로 말을 만들려고 하면 당해낼 사람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예를 들면 참 어려운 발걸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에서 동포 간담회 하고 이제 뉴욕 가서 이제 동포 간담회를 워싱턴에 첫날 가서 했고 뉴욕 가서 아마 동포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기자단이 작은 버스로 이동했는데 그 작은 버스 중에 하나가 퍼졌어요. 차가.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로 갈아타면서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이 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포간담회의 행사 시간이 30분이 늦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포간담회에 오신 분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서 대표가 이제 충실하게 답변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답변하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대통령 꿈 있으시냐, 나 출마하셔라,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런 얘기가 그 안에 있었나 봐요. 뉴욕 동포간담회에 오신 그 동포들 중에. 그래서 대표가 웃으면서, 아유, 왜 저를 펌프질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펌프질을 당하는 척 하면서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또 쓴 거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는 이동하면서 그랬어요. 대표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하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답변하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하는 거는 좋지만 왜곡시킬 수 있는 주변의 조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이제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다. 없는데 그게 이제 조금 오래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하고 멀리서 오신 분들에 대한 죄송함이니까 답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이라는 말이 참 쓰기가 뭐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현장에 있으면 현장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기사를 안 쓰거든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어떤 맥락과 흐름인 걸 알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그 텍스트만 보고 거기서 이제 자극적인 말을 뽑아가지고 제목화해가지고 짜집기 해서 앞뒤를 막 섞어가지고 이제 믹싱해가지고 맞습니다.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참담하다. 취임 대통령이 한 1, 2년쯤 지날 때까지는 보통 웬만한 정치권 인사들한테 대권 이야기 안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황당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그런데다가 저는 사실은 또 간 기자들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잠을 더 적게 자거든요. 4박 6일 중에. 그러고 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검색해서 쭉 보다 보면 내가 뭐 하러. 여당 대표가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평상시 때. 저희가 이제 쭉 보니까 지난 1996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 당대표 시절에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미국 당대표로 간 거죠. 96년. 네. 제가 또 기사 쓸 수 있게 한번 그걸 말을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미국을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대선 플랜의 일환으로 갔다 오셨 거예요. 그때 그랬다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야당 시절 대선 플랜을 20년 만에 재시도하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아까 그런 기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가 있냐면, 저번에 독일도 한번 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서 간 사절단으로 다녀오신 거죠. 다른 거죠. 그럼 지금 미국 방문은 청와대형 조율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민주당 차원의 단독의 어떤 행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지난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잡았었어요. 11월 달에 그때. 당대표가 8월 27일 날 당선되고, 그때 이제 대선을 준비는 그 다음 해니까 2016년 가을경, 당대표가 되고 가을경에 4차 혁명이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회자될 때 우리 당에서 공약을 준비하고 대선을 준비하려면 4차 혁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 있는지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대표 준비하면서 또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했는데 그때 11월 달에 이제 탄핵 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 다시 이제 올 봄에
그러면은 수년 시켜놓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국정과제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인수위 없는 상태니까 100대 과제 막 이런 것 때문에 당이 좀 어수선할 때고 인수위를 대체하는 상황이고 인사정국이고 인사청문회 정국이고 그래가지고 또 미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된 거다라고 대표가 근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확인 겸. 그러면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당시 당대표가 미국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었던 당의 상황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거라고 봐야 되죠. 7개월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렇죠. 계속 그때는 당대표가 바뀌었으니까. 7개월에서 8개월마다 당대표가 바뀌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안 됐던 거고 그러고는 이제 야당으로 저희가 9년 있으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당대표가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정당 외교를 20년 동안 안 할 만큼. 그러니까 미국을 못 간 거죠. 중국이나 어쨌든 일본은 그 대표적인 다녀왔는데. 국가니까 예, 미국의 예. 정상적인 그런 예를 들어 미국 방문 외교를 못할 만큼 당이 안정되지 어수선했던 않았던 거죠. 것이고 네, 예, 예. 그런 정상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여간 지난해 준비하다가 봄으로 연기됐다가 6월이죠. 6월 달에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간 건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꽤 행운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대변인 아닐 때 시도한 건 안 됐고 제가 대변인 되고 나서 제가 모시고 다녀온 거예요. 제가 왜곡시킬게요. 왜곡을. 이게 다 이번 방미는 김현 대변인 덕분에 된 것이다. 헤드라인 나왔네. 그러면은 추미애 디스한 김현? 그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추 그러니까요. 대표님한테 이제 갖고 가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김현 당대표 욕심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 참 그. 부정하지 않아. 지금 웃음으로 웃으면서. 얼버무려. NCND. 에이, 참. 거기에 맞장구 치는 예. 김민석 원장. 다음 지도부에 어떻게 좀 살아남아 보려고. 모종의 협약이 있어. 딜, 윈윈 이런 거죠.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충분히 물어보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제 페이지 뷰, 클릭, 이런 거 높이려는 의도에서 더 세게 쓰려고 하는 그게 이제 뭐 취재 인력도 없는 인터넷 언론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 처음에는 잘못된 기사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지금 얼마나 오랜만에 가는지 계속 지금 변방의 얘기를 도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갖고 어떤 얘기를 맞아요. 했느냐 하는 네. 거는 지금 잘못돼서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쁘게 읽혀지는 그 기사의 내용들이나 제목들을 잘 보기만 해도 이게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 그 맥락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자, 그럴 그럼, 정도의 네. 얘기들이 오갔다고 봐야죠. 그럼 일단 FTA 이야기가 나온 건데 가장 미국 방문 목적의 첫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단 잡고요. 두 번째는 북핵 문제 때문에 어쨌든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남북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헛거부동한 생각이고 그 생각을 우리는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그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정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과 정당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FTA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미국에서 우리를 너무 옥죄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뜻은 이렇게 완강하다라는 점을 좀 확인시켜주겠다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유엔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거를 좀 그 전 세계에 동의를 확산시키는 홍보 활동 및 북한이 꼭 참여해달라. 유엔이라는 기구가 그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참여를 해주기를 촉구하는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그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네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미국 방문 2번 했지만 특히 이제 정당에서 이번 정부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해외 교포 특히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에서 활동하고 그동안 뭐 세월호 문제나 아니면은 정권 교체의 일익을 담당하고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동포나 그다음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그분들의 요청과 요구되는 사항을 좀 점검하자라는 취지로 다녀왔습니다. 지금 말씀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이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정당이 정부 여당이긴 하지만 여당 즉 정당이 정부 또는 대통령과 한 목소리 한 길이지만 약간 다른 결로 자기 외교를 해줄 필요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는 말씀이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와 대통령은 실행자이자 직접 협상자이고 조정자이지만 정당은 국익에 대한 주장을 비교적 여과 없이 상대의 듣는 소리를 조금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풀 텍스트로 전달해 줄 필요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FTA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홍준표 대표 자한당이 가서 정치권의 소리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그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올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다른 얘기일 뿐만 아니라 FTA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게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와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지원의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미국은 의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와 정당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무게로 그쪽 정치권에 들리죠. 이거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홍준표도 미국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술핵이네 뭐네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대통령하고 입법부의 여당의 대표하고는 약간 상당히 많이 다른 게 분명히 있었네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군요. 근데 뭐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뭐 4박 6일이요? 네. 4박 6일 다녀오셨는데 뭐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조야에 대한 걱정,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이제 뭐 유기가 있는 것처럼 보거나 아니면은 미국 내 정치인들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를 갖고 갔는데 실제로 공화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FTA 문제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정치인들은 왜 이 시기에 그 FTA 문제를 다뤄서 한국을 어렵게 하느냐. 문재인 정부를 좀 많이 지원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FTA 그 협상을 촉발시켜내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했고 공화당의 의장 역시도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의회에 활동하는 분들은 한국의 지금 현재 앞서 얘기했던 평화적 해결, 한미 FTA를 윈윈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한결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한편으로 이제 그 소위 트럼프 정부에서 그 협상을 담당하는 주체들 또는 이제 사업 쪽에 관련성을 맺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자동차 부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라는 점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대표가 처음에는 사실은 정치인들 만났을 때는 크게 그닥 문제가 안 됐는데 앞서 얘기했던 뭐 상무장관이나 그 이제 그 무역 대표부나 뭐 국가경제위원회 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FTA와 무기 구입은 별개다. 그다음에 FTA와 관련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 한국만 문제가 아니라 뭐 멕시코니 뭐 중국이니 일본이 다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특히 한국이 빨리 이걸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도 불리한 게 많은데 미국만 불리한 걸 강조하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특히 우리는 농수산물 개방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준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끌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가는 곳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약간 문제를 삼았던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가 트럼프 정부 안에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부품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세탁기 문제, 뭐 세이프가든 지금 뭐 내일 발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만 본인들한테 불리한 문제만 부각시켜서 뭐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게 말이 안 통하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종합해 놓고 보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이다. 저희 쪽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이었다는 거고요. 그 이제 무역 쪽에 관련성을 맺고 있는 사람들, 특히 트럼프 정부와 하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완강하다. 왜냐면은 뭐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의지가 꽤 강하더라. 그래서 우리 의지도 강하다. 우리도 윈윈으로 가야 된다. 미국과 한국 FTA는 윈윈으로 가야지 미국만의 그 이익을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왔고 그건 굉장히 성과 있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 이 노릇 하려고 보면서 무기나 이런 걸 개발하면서 나머지 일반적인 산업들이 너무 뒤처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미국을 대표할 만한 산업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FTA를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FTA가 미국이 재협상하자고 나올 정도면은 미국의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어쨌건 뭐 추미애 대표가 가서 이제 뭐 했던 이야기 중에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논란일 것 같은데 FTA 폐기할 수도 있다. 그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서로 안 맞으면 폐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미 했고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청문회를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FTA 청문회가. 그러니까 그게 농수산물 더 개방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요구에 농민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의원들 안에서도 그것을 내주면서까지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통상절차법, 특히 대한민국의 국회의 통상절차법이 이제 그 지금 진행 중인데 미국에서 그 5년 동안 FTA를 체결하고 5년 동안 지나면서 그 경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치를 갖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맞춰서 보고서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네.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제 FTA는 뭐네 주로 여러 의제들이 그렇게 있었겠지만. 실제로 FTA 뭐 폐기가 될 수도 있다라든지 뭐 개정하면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윈윈이 안 되면 어느 쪽이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제 폐기라는 용어를 썼느냐 아니냐, 이제 그것을 기사 작성에 있어서의 어떤 악의성 이 문제와는 변론으로 아까도 이제 정당 외교, 특히 여당 외교라는 또는 의회 외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부 또는 대통령 과 달리 가서 의회 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정당이 직접 협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로서 이러이러한 합의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것은 성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과라는 것은 이것이 일방적인 협상 또는 일방적인 어떤 미국의 뜻대로는 가지 않겠구나 그런 방식으로 돼서는 자칫하면은 과거와 달라서 이게 한국 국내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겠구나, 이게 반영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 그 정도의 강한 어떤 이해관계가 존재하는구나, 정치적 반발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거를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이 성과죠. 예. 알렸으니까 된 거지. 그럼요. 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갔다 오시면서 뭐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없었어요? 참 세상이 정말 전 세계에 거쳐서 통신원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무지무지 존경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잘 해주길 바라는 이 1인 통신원들이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신 내용 방송도 미국에서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방송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리해서 어저께는 천재지변 때문에 포항 가서 못하고 오늘 안 된다고 한 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제가 다닐 때마다 새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도 미국에서 또 들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서였던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딱 켜서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워싱턴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인데 그 미시 USA 소속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그 폴 라이언이라고 공화당 잘생긴
아시는구나. 아니, 거기가 유력한 적이에요. 아시는구나. 저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의 조야에 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일찌감치 유력한 차기 주자였어요. 어머,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 서로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이제 코리 가디언하고 폴 라이언이잖아요. 실제로 트럼프의 대체 카드로까지 거론됐었어요. 지난 대선에 이미. 아, 그랬구나. 그때 이제 면담할 때 제가 배석해가지고 쭉 분위기와 대화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진지하고 또는 심각한 현안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는 가볍게 툭 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코리 가디언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더 훨씬 더 그랬다는 거죠. 대표 그 면담 결과를 놓고. 근데 제가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면담은 배석을 못하고. 근데 이 폴 라이언이 저걸 했어요. SNS에다가 만난 거를 올렸어요. 아, 네, 그럼.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단 만난 이야기를. 대표단 만난 민주당. 건데 영어 잘하시는 우리 김민석 원장님한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니, 잠깐 이거 보세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나 보네요. 네. 이거 있네요. 예. Enjoyed meeting with Leader Chu and her South Korean delegation this week to discuss our strong bilateral relationship and the North Korean threat. 그러니까 추 대표와 함께 온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번 주에 만나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과 그 양자 관계에 대해서 아주 즐거운 미팅을 가졌다. 이거를 이제 올렸는데 사진을 2장을 올렸어요. 근데 한 장은 이제 자기가 잘 나온 인물이 잘 나온 사진, 그 다음에 한 장은 추 대표 인물이 잘 나온 사진 2장을 올렸는데. 재밌는 분이시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그 300만 명의 트위터리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국에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거론되는 인물. 그렇군요. 근데 하여간 요게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만나고 온 지 이틀 만에, 이틀 하루? 그 사이에 이제 올려진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방미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미국 가 있는 사이에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다른 정치인들 다 갔는데, 추미애 대표는 이제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가셨죠? 네, 어저께 다녔습니다. 포항 어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다 둘러볼 수는 없었고요. 그 체육관에 이제 한 100여 명가량 있는 분들 거기 한 곳에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둘러서 23일 치러지는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제 확인하고, 예, 그랬는데, 포항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정부와는 다른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오늘도 이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어제 다녀온 것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몇 가지 지점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휴교는 했는데, 그러면은 부모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 애들을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방과 후 수업 같은 거 형태라도.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고, 의료 지원, 저희 자원봉사단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에 대한 뭐 상담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은 한의학이나 양약이나 이 2가지가 같이 좀 이제 있으면서 그분들을 좀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가 세월호 때 보면은 굉장히 활발이 됐어요.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다 오고 전국에서 다 몰려서 진행됐는데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의 그 공기나 옷가지나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겨울철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재민들이 생긴 사건이거든요. 보통 이제 여름 또는 봄, 이러니까 이제 추위로부터는 조금 덜 힘든 시기였는데 또 추운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비하는 이렇게 종합적인 것, 이런 게 좀 제가 볼 때는 불만족스러웠어요. 네. 조금 저희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진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사이에 인명피해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는 측면이 있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금가고 막 기울어진 건물 안에서 살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자원봉사와 약간 괴리감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잘 조치해가지고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박근혜 같은 정부가 잘 조치했으면 오히려 민심을 얻을 수도 있는. 이번에 이제 기자단이 연합뉴스, 그다음 뉴스원, 뉴시스, 머니투데이, 매경,
채널 A, 그다음에 연합뉴스 TV, 그리고 연합뉴스 사진기자, KBS 영상기자 이렇게 해서 총 13명이 갔거든요. 문화일보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13명 기자가 갔는데 현지에 있는 기자들은 사실은 이제 직접 취재도 하고 그다음에 대변인 브리핑도 있고 또 대표랑 오찬 만찬 하면서 이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자리가 있어서 비교적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았는데 현장에 안 온 언론사가 아하. 기사를 기사를 굉장히 부지런히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어떻게 현장에 되냐면 안 왔다는 게 뭐예요? 미국에는 가고 현장 미국에 안 온 기자다. 미국에 안 온 예, 기자들이 아예 현장을 안 온 기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이제 시차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 풀을 제공을 해주죠. 오지 않는 언론사에게도. 그러면은 이 언론사가 전후좌우 맥락을 충분히 보고 기사를 쓰면은 그런 기사가 안 나오는데 첫 번째 기사 중에 하나가 처음 가본 추미애 대표 뭐 이렇게 리드를 했어요. 제목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건 진짜 악의적이더만요. 그런데 저도 봤어요. 그게 그거하고 그다음에 북핵 특사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 다녀오셨어요. 보니까 저도 그거를 요번에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특사로? 예, 미국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북핵 특사로. 예, 예. 미국에.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 2004년도부터 6년도까지 컬럼비아대 겸임교수로 가서 공부하고 오고 그다음에 외통위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저런 이제 학자들과의 그런 교류를 계속 거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꽤 3년 가량 이제 진행이 쭉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CNN 뉴스를 계속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자신문이나 아니면 미국 언론을 직접 보고 코멘트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 하고 두 번째는 FTA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가벼운 입 이렇게 이제 폐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폐기라는 거를 미국 조야나 미국 전문가들하고 회동할 때는 단 한 차례 꺼내질 않았어요. 다만 기자들하고 그 점심 먹으면서 폐기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웃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폐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하고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FTA 문제를 잘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농담한 거죠. 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어법을 썼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가벼운 입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가고 불안한 추 대표 이제 이러면서 기사가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수석 대변인이 무슨 구상 위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평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제가 그렇다고 미국에서 또 전화 요금을 들여가지고 한국의 언론사와 이렇게 항의하기도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통일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은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공항 귀빈실에서 대통령 출국하기 전에 이제 출영 인사 나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5분에서 7분가량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짧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걸 소개를 했죠. 그 소개했던 얘기를 이제 그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전원이 됐는데 거기서 무슨 정상회담 중에 비공개된 부분을 대표가 오픈했다. 예교적 갈래에 벗어났다. 그 얘기를 또 썼잖아요. 그래서 아니 오픈하지 않은 것 중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후에 이제 당대표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주변 분들은 아 이게 대통령이 그 외교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교감을 나누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럼 그거는 푸는 거죠. 네. 예. 뭐 국익에 손상이 가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의 공감대를 넓히는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고 마치 당대표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이냐,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걸 보면서 참 그랬어요. 우리나라 언론 정말 문제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런 표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방송에서. 막 어렵게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들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뭐 해줄까? 아이, 됐다. 너 성공이나 해라. 그래도 말해봐. 한 사람은 자동차 한 대 사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끝까지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말해봐. 아이, 됐건 마. 사업이나 잘해. 말해봐. 그래. 현금으로 1억 줘. 이렇게 됐거든요. 1억 정탁한 거야. 근데 나중에 돌아가는 소문은 그거야. 내가 그 친구한테 1억 달라고 했대. 이게 저는 문맥 다 자르면 언론이 문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극적으로 일단 써야 되고 그리고 좀 악의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야 돼. 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예요. 미국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그 비대위 체제로 되면서 문재인 대표께서 임기를 소화 못하고 이제 그렇죠. 그 물러나서 미국 일정이
안 됐다. 근데 이번에는 임기가 보장돼서 미국에 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나 미국 갔다 이러네. 근데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농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정색하고 하는 듯이 꺼내가지고 대선을 노리네, 대통령보다 나은 당대표네, 이렇게 워딩을 뽑아내면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추미애 건방지네, 이상한 소리 했네,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그 갈라치기랄까, 이간질이 좀 도가 너무 그런 길어서. 식으로 말을 만들려고 하면 당해낼 사람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예를 들면 참 어려운 발걸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에서 동포 간담회 하고 이제 뉴욕 가서 이제 동포 간담회를 워싱턴에 첫날 가서 했고 뉴욕 가서 아마 동포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기자단이 작은 버스로 이동했는데 그 작은 버스 중에 하나가 퍼졌어요. 차가.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로 갈아타면서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이 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포간담회의 행사 시간이 30분이 늦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포간담회에 오신 분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서 대표가 이제 충실하게 답변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답변하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대통령 꿈 있으시냐, 나 출마하셔라,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런 얘기가 그 안에 있었나 봐요. 뉴욕 동포간담회에 오신 그 동포들 중에. 그래서 대표가 웃으면서, 왜 저를 펌프질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펌프질을 당하는 척 하면서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또 쓴 거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는 이동하면서 그랬어요. 대표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하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답변하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하는 거는 좋지만 왜곡시킬 수 있는 주변의 조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이제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다. 없는데 그게 이제 조금 오래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하고 멀리서 오신 분들에 대한 죄송함이니까 답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이라는 말이 참 쓰기가 뭐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현장에 있으면 현장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기사를 안 쓰거든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어떤 맥락과 흐름인 걸 알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그 텍스트만 보고 거기서 이제 자극적인 말을 뽑아가지고 제목화해가지고 짜집기 해서 앞뒤를 막 섞어가지고 이제 믹싱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담하다. 신임 대통령이 한 1, 2년쯤 지날 때까지는 보통 웬만한 정치권 인사들한테 대권 얘기 안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황당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그런데다가 저는 사실은 또 간 기자들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잠을 더 적게 자거든요. 4박 6일 중에. 그러고 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검색해서 쭉 보다 보면 내가 뭐 하러. 여당 대표가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평상시 때. 저희가 이제 쭉 보니까 지난 1996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준비하다가 봄으로 연기됐다가 6월이죠. 6월 달에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간 건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꽤 행운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대변인 아닐 때 시도한 건 안 됐고 제가 대변인 되고 나서 제가 모시고 다녀온 거예요. 제가 왜곡시킬게요. 왜곡을. 이게 다 이번 방미는 김현 대변인 덕분에 된 것이다. 헤드라인 나왔네. 그러면은 추미애 디스한 김현? 그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추 대표님한테 이제 갖고 가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김현 당대표 욕심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 참. 부정하지 않아. 지금 웃음으로 웃으면서. 얼버무려. NCND. 에이, 참. 거기에 맞장구 치는 김민석 원장. 다음 지도부에 어떻게 좀 살아남아 보려고. 모종의 협약이 있어. 딜, 윈윈 이런 거죠.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충분히 물어보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제 페이지 뷰, 클릭 이런 거 높이려는 의도에서 더 세게 쓰려고 하는 그게 이제 취재 인력도 없는 인터넷 언론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 처음에는 잘못된 기사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지금 얼마나 오랜만에 가느냐 계속 지금 변방의 얘기를 도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갖고 어떤 얘기를 맞아요. 했느냐 하는 거는 지금 잘못돼서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쁘게 읽혀지는 그 기사의 내용들이나 제목들을 잘 보기만 해도 이게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
그 맥락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자, 그럴 그럼, 정도의 네. 얘기들이 오갔다고 봐야죠. 그럼 일단 FTA 이야기가 나온 건데 가장 미국 방문 목적의 첫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단 잡고요. 두 번째는 북핵 문제 때문에 어쨌든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남북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헛거부동한 생각이고 그 생각을 우리는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그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정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과 정당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FTA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미국에서 우리를 너무 옥죄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뜻은 이렇게 완강하다라는 점을 좀 확인시켜주겠다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유엔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총재 시절, 그 당대표 시절에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미국 당대표로 간 거죠. 96년. 네. 제가 또 기사 쓸 수 있게 한번 그걸 말을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미국을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대선 플랜의 일환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그때 그랬다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야당 시절 대선 플랜을 20년 만에 재시도하다.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아까 그런 기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가 있냐면 저번에 독일도 한번 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서 간 사절단으로 느낌이었거든요. 다녀오신 네. 거죠. 다른 거죠. 그럼 지금 네. 미국 방문은 청와대형 조율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민주당 차원의 단독의 어떤 행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지난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잡았었어요. 11월 달에 그때. 당대표가 8월 27일 날 당선되고, 그때 이제 대선을 준비는 그 다음 해니까 2016년 가을경, 당대표가 되고 가을경에 4차 혁명이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회자될 때 우리 당에서 공약을 준비하고 대선을 준비하려면 4차 혁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 있는지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대표 준비하면서 또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했는데 그때 11월 달에 이제 탄핵 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 다시 이제 올 봄에 그러면은 수년시켜 놓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국정과제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인수위 없는 상태니까 100대 과제 막 이런 것 때문에 당이 좀 어수선할 때고 인수위를 대체하는 상황이고 인사정국이고 인사청문회 정국이고 그래가지고 또 미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된 거다라고 대표가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확인 겸. 그러면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당시 당대표가 미국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었던 당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7개월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렇죠. 계속 그때는 당대표가 바뀌었으니까. 7개월에서 8개월마다 당대표가 바뀌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안 됐던 거고 그러고는 이제 야당으로 저희가 9년 있으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당대표가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정당 외교를 20년 동안 안 할 만큼. 그러니까 미국을 못 간 거죠. 중국이나 일본은 어쨌든 대표적인 다녀왔는데. 국가니까 예, 미국에 예. 정상적인 그런 예를 들어 미국 방문 외교를 못할 만큼 당이 안정되지 어수선했던 않았던 거죠. 것이고 예. 그런 안정 정상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여간 지난해